자,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21년 6월 모의평가 19번 킬러 문제죠. 화학 반응식 문제입니다.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B, C, W 값을 구해라. 그런데 여러분 전체를 보셨겠지만 지금 이 반응 후에 C와 D만 존재한다는 것으로부터 한계 반응물이 A, B 모두였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다소 쉬워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문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죠. EA, 그 다음에 B, 그리고 C, 그 다음에 D, 이렇게 반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초기 조건에 A가 Wg이 주어져 있고요. 확인했듯이 A, B 모두 한계 반응물이었고, 반응 초기에 어떻습니까? 15V니까 15라고 우리가 취급할까요? 반응 후에 16V, 16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단서가 되겠죠. 가와 나의 전체 기체 몰수분의 D의 몰수비, 요 값이 5분의 2, 4분의 3이다. 이거를 초기 조건 15로 바꾸면 5분의 2 값은 15분의 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분의 3은 나 반응 후에 16분이니까 16분의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6과 12 요걸 활용해야겠는데 반응 전에 6몰, 그 다음에 반응 후에 12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반응 후에 전체가 16이니까 생성된 C는 4몰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6에서 12로 D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반응 과정에서 6몰이 생겼다. 그러므로 계수비가 반응 비 그대로 되겠네요. 2대 B대 C대 6 그대로 적어보면 2대 그 다음에 B대 C대 6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므로 초기에 A가 2몰 있었고 그 다음에 B는 B몰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B도 구할 수 있죠. 2 플러스 B가 플러스 6 요 값이 전체가 15가 되니까 B는 7몰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C는 4몰이 생겼으니까 요것이 반응계수 4다. 그러므로 B 값이 7이고 그 다음에 C는 4 이렇게 쉽게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W분의 B 곱하기 C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W 값을 알아야겠죠. 그런데 W 값은 바로 요 반응한 B의 질량 요것을 알면 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A는 Wg이 모두 반응을 했고 그 다음에 C는 생성된 양이 14분의 9W 그러니까 요게 14분의 9W가 생성됐고 그 다음에 D는 66g 그러니까 요게 66g이란 얘기죠. 그렇게 되면 C는 14분의 9W가 반응 과정에서 생성됐고요. 자, 그 다음에 D는 12몰이 66이니까 6몰이면 요게 33 요만큼 생성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요 B에 해당하는 B몰에 해당하는 요 질량 B의 질량 요 B는 위에서 확인했듯이 7몰이고요. 그런데 요 질량은 무엇을 활용하면 문제 조건에서 A와 B의 분자량 B 값을 활용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분자량 B는 같은 몰수의 질량 B이기도 하고 또는 질량을 계수비, 몰수비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W 나누기 2 요것과 반응한 질량 요것을 7로 나눈 이 값이 7대 4 이렇게 되니까 반응한 질량은 바로 EW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요게 EW다. 그럼 이제 질량 보존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W 플러스 EW는 14분의 9W 플러스 33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풀어보면 W 값이 14가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므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W분의 B 곱하기 C 그러면 W는 14고요. B는 7이고 그 다음에 C는 4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이 값이 2다 이렇게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문제가 킬러인 문제이긴 하지만 한계 반응물이 모두 노출됐기 때문에 다소 좀 쉽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므로 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문제는 21년 6월 모의평가 20번 중화반응 킬러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조금 특색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반응 문제는
2가와 1가 간의 반응만을 주로 취급했죠. 그런데 이번 문제에서는 2가와 또 2가의 반응을 취급했다는 점에서 좀 특이하고, 그러므로 올 수능 중화 반응 문제가 조금 다소 어렵게 취급될 수 있는 개연성을 열어놓은 것이죠.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구성을 보면 이렇죠. 0.3몰 농도 H2X가 Vml이 있는데 A와 B를 첨가했다. 중화반응시켰다. 이때 A와 B가 각각 무엇인지를 판단해야지 이 문제가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A가 YOH인지 또는 ZOH2인지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주어진 조건에서 결과에서 혼합용액의 양이온수분의 음이온수 B값을 자료로 주어졌죠. 초기 조건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을 때는 양이온이 2개이고 음이온이 하나 있는 2분의 1의 관계였죠. 그런데 중화반응 과정에서 지금 5분의 3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음이온수를 3으로 똑같이 만약에 만들어 놓는다면 양이온은 6 이렇게 됐었던 거죠. 6분의 3이었는데 반응이 진행되면서 염기를 넣었을 때 6에서 5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양이온수가 줄어드는 반응이 진행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초기 조건의 산에다가 YOH 또는 ZOH 둘 중에 어느 것을 넣었을 때 양이온수가 줄어드는지 그걸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ZOH2를 한번 넣었다고 봅시다. 그렇게 되면 지금 H2X에서 H2개와 그 다음에 ZOH2에서 OH2개가 반응을 하고, 그리고 H가 없어진, 2개가 없어진 그 자리에 Z가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온이 2개가 없어지고 하나가 들어가니까 양이온수가 줄어드는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A는 ZOH2다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주어진 결과, 양이온과 음이온수 B를 통해서. 그죠? 그렇게 되면 B는 YOH가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실험 결과를 보면 3번 요 마지막 상태가 중성이다. 그러니까 중성이라는 얘기는 알자 이온이 없이 구경꾼 이온만 있다. 그러니까 X 2가 이온, 그 다음에 Y 1가 이온, 그 다음에 Z 2가 이온, 요 세 개만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1번에서는 어떻습니까? 중화반응 전 단계니까 마찬가지로 X 2가 이온, 그리고 지금 Z가 들어갔으니까 Z 2가 이온, 그리고 H 플러스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YOH를 넣었으니까 2번에서는 X 2가 이온, 그 다음에 Z 2가 이온, 그리고 Y 1가 이온, 그 다음에 H 플러스 이온, 이렇게 존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처음 상태에서 1번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양이온수가 줄어들었으나 지금 1번에서 2번 실험으로 갈 때는 음이온 OH-와 양이온 H 플러스가 1대1로 반응하면서 H 플러스 하나 없어진 자리에 Y 이온이 하나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온수가 변하지 않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이온수 변화가 없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2에서 3으로 갈 때에도 이온수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온수가 1번, 그 다음에 2번, 그리고 3번이 동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 그걸 우리가 판단했다면 지금 실험 2번에서 보면 양이온수분의 음이온수 B가 지금 5분의 3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음이온수가 3이라고 한다면 이게 3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양이온수 Y와 Z를 합한 것이 5이면서 알자 전하의 합이 0이 되게끔 하려면 Y가 4, Z가 1 이렇게 합이 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1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게 3, 그 다음에 Z가 1, 그 다음에 H 플러스는 이온수가 전체가 3, 4, 1, 8이어야 되니까 이거 4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 2번에서 X가 3개, 그 다음에 Z가 하나, 그리고 Y 몇 개인지 모르겠고 H 플러스가 몇 개인지 모르겠으나 합하면
요게 4가 돼야겠죠. 그래서 전체가 8이 되어야지 이온수가 똑같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이온수가 동일하다. 그러면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몰수가 동일하다. 그러면 몰농도와 부피는 어떤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라는 겁니다. 요걸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문제 주어진 자료를 보면 몰농도의 합이 8대 5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몰수, 이온의 몰수는 동일한데 몰농도의 비가 8대 5라는 얘기는 부피가 반대로 5대 8이라는 거예요. 요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피 관계로 보면 요거와 그 다음에 요거가 부피가 몇 대 몇이다? 5대 8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부피는 V 플러스 5 대 V 플러스 20 요게 5대 8이므로 V 값 계산해 보면 20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V 값은 그래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요 관계를 우리가 활용하면 그러면은 X 값과 A 값을 구할 수 있는데 먼저 X 이온과 Y 이온의 B 값이 지금 3대 4이지 않습니까? 지금 몰수 값은 몰농도 곱하기 부피 값이니까 자, 요 X이온은 몰농도가 0.3이죠? 0.3 곱하기 부피 값이 V입니다. 요거 대, 자, Y이온은 지금 총 얼마만큼 들어갔습니까? 몰농도 값이 0. 얼마? 4로 돼 있죠? 그러니까 0.4 곱하기, 그 다음에 부피 값은 15 더하기 X 이렇게 돼 있죠? 15 플러스 X. 요것이 몇 대 몇이다? 3대 4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요것을 계산해 보면 우리가 V와 XY 관계를 얻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요것으로부터 V는 15 플러스 X라는 걸 얻을 수 있고요. 그러므로 V 값이 20이니까 X 값은 5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V 값과 X 값을 우리가 구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X 이온과 그 다음에 Z 이온의 B 값을 또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X는 마찬가지입니다. 0.3 곱하기 V. 그러니까 0.3 곱하기 V. 요거 대. 자, Z는요. ZOH2 요게 얼마만큼 들어갔습니까? 5ml 들어갔죠. 근데 요게 몰농도가 A라고 했으니까 5A가 되는 거죠. 자, 요거 대 5A. 요 값이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 이렇게 된 거죠. 요게 3대 1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지금 여기 적히고 있는데 0.3V 대 5A는 3대 1 이렇게 적힌 겁니다. 자,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계산을 해보면 A 값을 얻을 수 있는데 요 값이 0.4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V 값에다가 20을 넣고 계산을 해보면 A 값이 0.4 이렇게 나온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러므로 V, X, A 값을 모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게 V분의 X 곱하기 A 값이니까 V 값이 20이고요. 그 다음에 X 값이 5고요. 그 다음에 A 값이 0.4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 요걸 계산해 보면 10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가 조금 다소 어렵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 물론 해설을 놓고 봐보면 이해될 수 있지만 이 문제를 처음에 시험 현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당혹스러워 했을 법한 그런 좋은 문제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숙달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판단해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